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자, 하이브 주가가 오랜만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7일간 하락 끝에 이제 8일째 만에 모처럼 강한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그 기술적인 자율 조정 정도로 우리가 해석해야 될 것 같고, 과연 이제 그 추세 상승으로 이어질지 준비된 자료를 통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가 조정이 이렇게 깊게 들어오게 되면 걱정되는 게 있죠. 기업의 어떤 그 본질의 훼손에 의한 조정인가? 자, 아니면 이제 그 시장 구도의 변화, 또 거기에 따른 이제 그 수구 왜곡에 의한 그 조정인가 고민이 될 텐데, 뭐 단연코 본질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자,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매출과 영업이 사상 최대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일단은 이제 최근 이제 그 반도체 엔비디아 효과라고 봐야 되겠죠. 반도체 혹은 이제 저PBR 가치 쪽으로 이제 매기가 확산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고 있는 그런 모양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금리하고 상당히 밀접한 이제 관계 있다고 봐야 되는데, 뭐 그 부분도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은 그 하이브 연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2020년에 이제 그 상장이 됐으니까 연봉이 지금 이제 5개째가 되겠죠. 2020년에 영업이익 봉 차트, 연봉 차트 아래가 이제 영업이익이 되겠는데요. 2020년 영업이익이 1,450억이었습니다. 참고로 이제 2019년도가 되겠죠.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970억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자, 선방을 했죠. 970억, 980억에서 이제 1,450억이니까 선방을 했고, 그리고 2021년 1,900억, 그리고 2022년 2,370억, 그리고 이제 2023년 작년에 이제 2,958억, 2,960억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여하튼간에 이제 그 코로나라든가 혹은 이제 BTS 부재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이게 사실 그 대단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이제 정상화, 안정화만 찬다면 충분히 뭐 재평가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올해 이제 예상 영업이익이 제가 최근에 이제 나온 보고서들을 이제 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아주 작게 본 데가 대략 이제 한 3,200억대, 많게는 이제 3,500억대, 물론 이제 4,000억대를 전망한 그런 증권사 보고서도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이제 한 3,300억에서 3,500억 정도, 그 정도가 가장 합리적인 그런 전망치가 아닌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하튼간 이제 코로나라는 혹은 이제 BTS 부재라는 그런 뭐 초메가토크 악재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의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이거는 이제 뭐 이것든 간에 하이브 주가를 이제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보시면 하면 미국 10년 만기 채권이 되겠는데요. 지금 어제 종가가 이제 4.0880%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4%대가 이제 무너지기 직전의 모습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최근 나온 이제 보도들을 보면 미 연준에서 대략 이제 러프하게 본다면 이제 상반기 이내, 빠르면 이제 4월, 5월, 한 6월 정도는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금리도 점차적으로 이제 그 떨어지고 있는,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지금 뭐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을 지배하는 철저하게 이제 엔비디아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엔비디아는 이제 고금리 하에서 이제 유리한 환경이었다면 그 하이브 같은 경우 뭐 바이오 섹터도 마찬가지겠고, 일단 고금리 하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구조를 갖고 있죠. 자, 거기다 지금 이제 일본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저 PBR 가치주 지금 열풍이 돌고 있는데, 가치주 열풍 역시 고금리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환경입니다. 근데 만약에 또 이제 저금리로 전환된다, 혹은 금리 인하 가능성 시그널이, 강력한 시그널이 발생된다면 성장주 쪽으로도 다시 한번 또 이제 매기가 뭐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금리 추이로 봐서는 그 하이브라든가 혹은 바이오 혹은 이제 그 성장주 전반적으로 유리한 환경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은 유안타증권 3월 7일자 보고서입니다. 최근 보고서가 되겠는데요. 최근에 또 이제 보고서가 별로 없어요. 2월 27일자의 보고서가 뭐 10개 가까이 뭐 굉장히 대량을 쏟아지고, 그 이후에 첫 번째 나온 보고서가 되겠는데요. 자, 여하튼 간에 이제 올해 하이브의 매출이 엔터 사상 업체 최초로 이제 2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2조 원을 돌파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1등 공신은 역시 그 앨범 판매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월 3주차 누적 구보 판매량, 구보라는 것은 신보의 반대가 되겠죠. 구보 판매량이 80만 장을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하이브 소속 K-pop 아티스트 IP 2월 3주차 누적 기준 구보 판매량 각각 세븐틴이 30만 장. 지금 이제 BTS에 이어서 세븐틴이 바톤을 이어받으면서 이제 마청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양상이고,
뉴진스의 도약이 대단합니다. 뭐 광고라든가 뭐 여러 면에서 하여튼 그 크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죠. 12만 6천 장. 그리고 방탄소년단이 이제 솔로펌에서 12만 장. 자, 그리고 6월 달이면 이제 그 마티형 진이 또 이제 그 전역을 하죠. 그 모멘텀도 있습니다. 엔하이픈이 11만 8천 장. TXT가 이제 9만 3천 장. 르세라핌이 조금 저조한 것 같아요. 1만 9천 장으로 하여튼 80만 장을 기록했다고 하고요. 그 아래 보시면 이게 또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글로벌 라이트 팬덤 확대 기조가 이제 긍정적이다 그런 표현을 썼는데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하이브의 앨범 판매량, 앨범 등 어떤 그 매출의 주 요인이 우리가 코어 팬덤이죠. 코어 팬덤, 강력한 코어 아미를 포함한 코어 팬덤이 매출의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코어 팬덤에서 라이트 팬덤으로 이어지는 게 이게 그 주가에도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추정 이제 손익계산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일단 그 2023년과 2024년을 이제 단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이 이제 2023년도 작년에 이제 2조 1천억을 돌파했죠. 2조 1,781억을 돌파했습니다. 굉장하죠. 자, 그 매출액은 주로 이제 그 직접 참여하고 이제 그 간접 참여로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나눕니다. 직접 참여형에서 앨범 판매량이 9,700억이에요. 작년에 9,700억. 전체 매출이 2조 1천억인데 2조 1천억에서 9,700억이니까 거의 이제 전체 매출의 50% 가까이를 차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앨범 판매량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이제 9,700억에서 앨범 판매량을 좀 낮췄는데 왜 낮췄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뭐 최소 이제 그 작년 수준 혹은 이제 작년 수준을 이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지금 신예 아티스트들이 대거 지금 이제 데뷔를 앞두고 있죠. 제가 이제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게 미국 현지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선발된 이제 캐치아이죠. 6인조 여성 걸그룹이 있고 또 아일이 또 굉장히 또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5인조 걸그룹이 돼 있고 뭐 투어스도 있고 또 이제 보이넥스트 투어. 여러분들 그 지코 아시죠? 지코가 이제 대표로 있는 보이넥스트 투어. 그리고 기존에 활동 중에 N팀. 지금 신예 아티스트의 역량이 계속해서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앨범 판매량은 뭐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이제 그 전년도 그 2023년이 되겠죠. 전년도 혹은 그 이상을 능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공연이 이제 3,590억. 그리고 이제 올해가 이제 4천억. 그리고 광고 출연료 이 점진적으로 늘 수밖에 없죠. 1,400억에서 1,600억대. 자, 그리고 간접 참여형 보시면 간접 참여형은 이제 그 위버스하고 연계된 거죠. 다 MD 라이센싱이 이제 2023년도에 이제 3,256억에서 올해가 이제 3,400억. 그리고 이제 콘텐츠가 2,890억에서 3,200억, 기타 이제 팬클럽이 910억에서 1,222억 등. 그리고 이제 유한타진권에서 올해 예상 영업이익을 작년에 이제 그 2,958억에서 올해 예상 영업을 이제 3,3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하더라도 30만 원 정도는 뭐 크게 걱정이 없다. 지금 이제 시장 자체가 지수 흐름 자체는 뭐 굉장히 견조한데 뭐 어떤 그 반도체 섹터가 워낙 강하고 거기다 이제 그 저 PBR이죠. 우량 이제 그 대형주 기준으로 시장이 주도가 되기 때문에 지수는 무리가 없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사실 그 하락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실제 투자자들의 그 체감 심리는 굉장히 체감 지수는 굉장히 열악하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하튼간에 그런 가운데서 뭐 시장 구도가 적당히 바뀌어준다면 뭐 의미 있는 그런 흐름이 이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영업이익이 하여튼 3,300억 정도라면 이제 하여튼 제가 항상 늘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하이브 주가는 이제 디스카운트 단계죠. 디스카운트 단계. 아직까지 BTS 부재에 따른 이제 주가 디스카운트를 회복을 못했습니다. 그 정상 가격이 30만 원이라고 누차 말씀드렸고요. 지금 증권사들 이제 그 전망치를 보게 되면 대부분이 지금 뭐 대략 뭐 한 제가 한 15개 정도를 놓고 보는데 최저 목표가를 잡은 데가 28만 원이요. 최고는 이제 대략 한 35만 원 정도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30만 원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PBR로 따지면 이제 3.0배 정도는 받아야 된다. 참고로 JRP 같은 경우 지금도 여전히 한 6배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더라고요. 자, 보시는 화면은 이제 그 월봉 차트가 되겠는데 월봉 차트를 제가 좀 그 22년 10월서부터 제가 좀 약간 좀 줄여서 놓고 본 건데요. 이거는 이제 그 하이브의 그 동기간 2022년 10월서부터 현재까지 제가 수급 흐름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여튼 그 주가가 최근에 이제 그 단기적으로 크게 빠지기 전까지 수급에 큰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2023년도 작년에 6월달에 30만 원서부터 20만 원대까지 빠질 때까지만 해도 수급은 뭐 크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26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20만 원이 깨졌는데 이때 이제 기관 수급이 유난히 안 좋았습니다. 또 아주 최근 이래는 또 외국인마저도 좀 순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면서 주가가 좀 과하게 이제 우리가 흔히들 이제 그 과매도가 전개됐다. 그래서 수급상으로만 본다면 수급의 이유는 사실 시장 구도가 바뀐 거죠. 주도주 역학관계상 일단 그 성장주 쪽은 좀 매도 관점이고 그다음에 이제 하여튼 그다음에 이제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이런 반도체라든가 챗GPT라든가 혹은 저 PBR 이쪽으로 매기가 쏠리면서 상대를 이제 소외받았는데 수급적으로 이제 기관들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외국인들은 사실 여기서 외국인이 추가로 매도하면 주가가 빠져서 좋을 건 하나도 없죠. 주가가 여기서 추가로 하락한다면 외국인들은 사실 또 손실이 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은 여기서 추가로 이제 순매도 가능성이 낮은데 기관이 만약에 여기서 이제 순매수로 전환이 된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이제 상승 흐름으로 이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12시 43분인데요. 자, 하이브가 지금 6.2% 강세를 보이고 있고 나머지 이제 그 JRP라든가 SM, YG는 이제 3%대 초반 혹은 2%대 후반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차별화가 지금 이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적당한 차별화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지금 이제 32만 7천 주 정도가 되겠네요. 지금 이제 다다익선이죠. 주가가 이제 하락 추세에서 하락에서 상세로 전환이 되려면 거래 수반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거래 수반이 없는 상승은 사실 그 말 그대로 기술적인 이제 자율 상승일 가능성이 높아요. 거기서 끝나는 건데 추세 상승을 이어지려면 거래가 많이 터져야 돼요. 그래서 팔 세력들을 많이 팔고 또 새로운 더 프레시한 신선한 세력들이 많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거래량은 바닥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될 때 거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다다익선이다. 제가 이제 그 자주 말씀드리는데 50만 주 최소 50만 주 이상 터지는 게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자, 하여튼 그 전저점이죠. 전저점 부근에서 반등을 보였기 때문에 전저점이 살짝 깨졌죠. 살짝 깨졌다 반등 보였는데 그건 뭐 의미가 없다고 봐야 되겠고 여하튼간에 전저점 부근에서 반등을 보이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그동안 이제 상승 논리를 말씀드리고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특정 아티스트, 특히 이제 BTS에 편중된 그 실적이 그게 이제 디스카운트 요인 중에 하나인데 멀티 레이블 체제가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 상승 논리 혹은 이제 재평가 리레이팅의 근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올해부터 위버스가 본격 출격화가 됩니다. 앞서 우리가 이제 그 예상 이제 그 실적 전망치를 봤는데 사실 그 간접 참여형이 돼 있죠. 위버스 같은 간접 참여형인데 간접 참여형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좀 작아요. 작게 지금 저평가된 부분도 있어요.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가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캐치아이 작년에 이제 미국 현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이제 그 여성 6인조 걸그룹이 탄생이 됐죠. 이제 데뷔가 이제 임박이 됐습니다. 뭐 성공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으나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이제 이게 현지 걸그룹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을 확장시키는 굉장히 강력한 어떤 그 성장, 강력한 어떤 그 동력,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타 이제 그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코어 팬덤에서 라이트 팬덤으로 시장 규모가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그 스포티파이 아시죠? 스포티파이는 이제 글로벌 플랫폼인데 이런 그 스포티파이를 중심으로 한 스트리밍 수가 상당히 증가가 되고 있고 자, 그리고 이제 그 BTS 진이 먼저 이제 입대를 하면서 뭐 하여튼 그 주가 디스카운트가 출발했다고 봐야 되는데 이제 진 씨가 6월 달에 드디어 전역을 합니다.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주가가 이제 리레이팅 할 수 있는 디스카운트에서 재평가가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모멘텀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 저희 회원분들은 사실 그 하이브 주가를 크게 고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몇몇 이제 이렇게 제가 문자가 오고 보면은 걱정은 안 된다고 하니까요. 하여튼 그 편안한 마음으로 30만 원에서는 저희도 일부 좀 매도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매도할 예정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참고하시기 바라고 앞정 고점이 되겠죠. 25만 원, 6만 원대. 거기서는 저희는 8, 90% 영향이 없어요. 왜냐면 주가가 한번 상승으로 전환되잖아요. 그러면 매수를 계속해서 강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25만 원, 6만 원 고점은 사실 의미가 없고 뭐 30만 원까지는 계속해서 강력 보유를 당부를 드리면서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저희 그 현대투자 회원 모집 관련해서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참고하시고 입금하시게 되면 입금자 성명을 문자로 이제 보내주시게 되면 상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또 다음 주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